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죄악주, 고려신용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직접적인 불행과 연관되는 죄악주에는 투자를 잘 안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확실하기에 분석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한동안 시야에서 놓쳤던 기업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살펴볼 고려신용정보가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간판을 확인하고 요즘 주가가 어떻지 하고 살펴보니 연일 상승 중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해보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추심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입니다. 사업보고서의 매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 채권 추심 한 곳에서 나오는 매출의 비중이 90%가 넘어갑니다. 분석하기 정말 용이한 주식이고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추심과 가장 연관성이 큰 파산 현황입니다. 4월 파산 통계가 월 5,000건, 파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사실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의 경기가 힘든 게 가장 크겠고, 그 다음은 역시 주식과 코인으로 인한 파산입니다. 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잘 이용하면 약이지만 대부분 도구로 작용합니다. 투자의 경험이 없는 20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특히 코인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파산과 회생 관련 접수가 들어오는 사행성 관련 사건 순이랍니다. 해외 선물과 선물 옵션, 그리고 FX 마진이 보이네요. 인터넷 방송에서 가볍게 접근하고 재미삼아 투자해서 따고 잃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재미있다고 투자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다네요. 저도 20대 때 저거 다 겪어봤지만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일을 하다가 망하면 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날려서 저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실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를 구해주는 제도이지 사치나 도박 등으로 돈을 날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인이나 주식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다 날려먹은 사람들은 평생 저 돈을 자력으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 인한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신용도 회복되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도 가능해지는데 코인이나 도박, 주식으로 인한 빚은 다 갚을 때까지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생 관련 변호사 카페 글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토큰 주식 투자로 인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실에 대해 숨기거나 자세히 적지 않으면 아예 회생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은 해야 됩니다. 최근 코인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워낙 커지다 보니 관련 판결들에도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 당시 기재하는 재산 목록에 코인도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구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씁쓸한 이야기지만 채권 추심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종종 유머 사이트 같은 곳에 올라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대의 중고차 혹은 새 차를 전액 할부로 차 대금이나 보험료, 취등록세,
심지어 이전비까지 할부로 대출받아서 운영하는 일부형 카푸어인데요. 이거 대출받으려고 공부 많이 하셨답니다.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저 돈을 못 갚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만 생각해서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담보 물건만 경매로 넘어가면 모든 게 끝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러한 차량 대출을 예로 들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차를 경매로 넘기게 되면 감가상각된 차량 가격이 당연히 대출 잔금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 당시 대출을 받았던 업체, 보통 캐피탈 업체겠죠.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아까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때 애초에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들은 평생 갚아야 될 돈이 됩니다. 아까 법원에서 사치로 인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게 저 외제차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20대 초반에 연금리 10% 넘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정신 못 차린 대가로 바로 인생이 하드코어 모드로 진입하는 거죠. 대부업계 이율이 살벌하던 2015년 자료이지만 지금도 눈 감고 몇 년 도망 다니다 보면 이자가 원금 뛰어넘는 거 금방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현직 은행원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1억 원 신용대출을 해줬는데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담당 직원이 한두 달 정도 회수를 해보다가 2달이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2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계적으로 미리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손실에 대비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바로 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겁니다. 이미 저 시점에서 저 금액은 은행 입장에서 매뉴얼상으로 회수하면 감사한 금액, 회수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못 받게 될 돈이기 때문에 받게 되면 수수료 20% 떼주는 거 아깝지 않은 거죠. 이 신용대출 금액에 대한 수수료 20%가 고려신용정보의 주 수익원입니다. 은행이 채권 추심을 부담스러워해서 신용정보회사로 맡기는 것처럼 신용정보회사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 저 리스크를 직접 떠안지 않고 고용한 채권관리사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보험 설계사분들과 비슷하게 각자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개개인이 지게 되어 있고요. 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열심히 하고 많이 회수할수록 돈이 됩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필요한 시장이죠. 문제는 이 노하우의 대부분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법 채무 독촉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종류를 가져왔는데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이전에는 저렇게 해왔다는 거겠죠. 보통 연체에 들어가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 위임이 넘어가게 되면 위임받는 사람은 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연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 문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죠. 그리고 일부러 연락도 안 되는 주말에 보통 발송합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랄까요? 아까 합법과 불법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 추심업자들이 보통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이거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돈이 없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죠. 예를 마동석님으로 들어서 죄송한데 이러한 인상의 분들이 직장 혹은 사업장 앞에 오셔서 앞에서 30분씩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만나면 되게 공손하게 돈 좀 갚아달라고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걸 매주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인도 버티기 힘들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식사 시간에 딱 맞춰서 장시간 동안 통화를 요구한다든지, 지금 영업하지 않는 회사를 예를 들면 사나머니에서 나왔는데 채무자 계신가요? 라고 빚 받으러 왔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빚 받으러 온 것을 알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은행원 입장에서 채권 추심업체의 BM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업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부터는 투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코인 사이트 글입니다. 신용불량이나 회생, 파산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는데 다들 본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작년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은행권에서 추심업체에 추심 대행만 시키고 채권까지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같이 채권까지 같이 넘겼으면 지금쯤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려신용정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오는데요.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된 사람들에게 회수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에 회수를 맡깁니다.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회수가 안 되는데요. 국세 체납은 거의 체납계들의 끝판왕들이라 지킬 거 다 지키는 공기업 레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매일 안내문 발송하고 전화하고 방문해봐야 몇 억씩 세금 안 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 저분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악성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고려신용정보같이 사설기관에 맡겨서 추심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실행된다면 상황이 매우 재밌게 돌아갈 듯합니다. 기업 총평입니다.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결국 20, 30대의 고통을 양분 삼아서 성장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전 앞으로도 포트에는 못 담을 듯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